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나무가 강할 때나 다 키워서 약하지 않을 때는 주간 연장기를 열매를 다는 게 나무 수세 통계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 많이 누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주간 연장기를 꽃으로 두겠습니다. 꽃으로. 이렇게 두면은 더 힘을 못 쓰게 적게 키우는 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정화인데 열매가 달리고 가대지가 나옵니다. 그죠? 사과가 굵어지면서 요게 사과 무게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리코메 법칙입니다. 열매가 이렇게 가지는 햇빛 가까운 눈이 먼저 자랍니다. 그죠? 맞죠?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눕히면은 약해지고 세우면 강해진다 그런 건데,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은 햇빛 가까운 눈이 먼저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대지가 먼저 자라기 때문에 굵어지고 떨어지고 햇빛 가까운 눈이 튈 때는 많이 늦게 시작한단 말이죠. 자라기를. 그래서 좀 많이 못 자란다. 안정이 최고 쉽다는 겁니다. 상부가 그래서 이제 나무 수세를 통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건 뭐 말매미 피해입니다. 그리고 좋은 꽃눈. 이제 이 높이에서는 강합니다. 자, 굵은 거, 높은 데서 굵은 거는 조건이 없다고 했어요. 굵습니다. 그죠? 높은 데서 굵은 거는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었지만 높은 데서 굵은 건 뭐 두고 머리가 아파요. 두고 안 돼요. 그리고 좋은 꽃눈입니다. 좋은 꽃눈. 그리고 이제 끝이 무조건 꽃이 돼요. 상부에는 끝이 무조건 꽃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꽃눈, 중간눈, 치웁니다. 자, 이것도 여기에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나는 꽃이 안쪽으로는 없죠. 요거 한 개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멀어지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굵다는 이유로 또 많다는 이유로 솎아내는 게 맞 옳다고. 여기서는 이렇게 둬서 요게 이제 뭐 최단 가지 꽃눈이지만 끝을 두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요거는 꽃이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죠? 움직였는데 나지가 연속되고 요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액화를 이용해서 열매를 달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와서는 자, 밑으로 내려오면서는 높은 데는 됐습니다. 밑에 서서 해도 돼요. 저는 이 나무 먼저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하다고 봤잖아요. 저도 굵습니다. 이 높이에서는 굵습니다. 이것도 이 높이에서는 굵습니다. 이것도 굵어요. 자, 이 나무는 수색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그 조금 강하게 간다는 거죠. 조금 강하게. 요게 좋습니다. 약한. 자, 그리고 이제 전정 순서가 위에서 밑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가지부터 솎아낼 가지를 먼저 솎아야 됩니다. 자, 지금 요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눈이 액화가 다 들려 있기 때문에 정례적화만 하면은 열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솎아낸다면은 나지가 너무 멀어지죠. 그래서 됩니다. 자, 그러면 굵은 가지부터 솎아내야 될 가지를 먼저 정해 봅니다. 솎아내야 될 가지를. 밑에서는 어떤 거? 이게 뭐 별로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조심. 왜냐하면은 자, 밑에서는 조금 강하게 나가야 되는 게 나무가 약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거는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다 가르쳐 주시네. 하기 쉬웁니다. 자, 이거는 공간이 좋습니다. 공간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 공간이 좋은데 요거하고 이제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 굵기가 차 있잖아. 굵었지 않습니까? 하부에서 굵은 가지를 남겨야 될 때는 무조건 끝이 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굵어지는 걸 가장 지연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요거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열매도 많습니다. 그죠? 그럼 열매가 많다는 거는 끝을 좀 가볍게 해줘야 됩니다. 약한 꽃 정리하고 이렇게 두고, 자, 이렇게 해도 이 굵기에서는 이 열매 3개만 해도 버겁습니다. 그러면은 절단을 좀 해서 가지 생장을 도모한다는 거죠. 힘을 좀 받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끝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오면서 잎이 많아지잖아요. 잎이 많아지면은 좀 굵어지는 결과를 둘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이것도 강한 눈, 약하니까 강한 눈입니다. 강한 눈. 자, 여기서 요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는 요렇게 판단했습니다. 꽃눈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자, 꽃눈이 좋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척지가 있고 해서 척지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꽃눈은 여기서 열매를 달아먹고 늙으면은 요거는 내년에 솎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 가지를 봅니다. 요 가지를. 척지는 가급적 바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돌아 있잖아요. 가급적 직선으로 나가야 주어진 상태에서 척지를 많이 붙여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바로 나가는 방향. 공간이 이게 좋기 때문에 저는 연장지를 끝은 이걸 두겠습니다. 이걸. 자,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자, 이게 약하다면은 연장지 개념으로 한번 절단을 감행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낮아서 못 쓰겠다는 판단이면은 끝에 열매를 달고 가지가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늙을 경우에 내년에라도 솎아내면은 가장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나무 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꽃은 2개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뭐 정면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바로 나가야 됩니다. 이건 뭐 조금 상했기 때문에, 자, 이게 항상 가지는 바로 나가는 게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 있으니까 이쪽 눈을 두는 게 맞습니다. 여기나 여기나. 약하다면은 중간 눈 근처, 강한 눈에서 절단하는 게 맞고, 좀 그렇지 않다면은 비교적 약한 눈 이렇게 되는데, 요 상황에서는 조금 강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요나무 전쟁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0개의 꽃눈보다는 조금 더 있을 겁니다. 알아보시면. 다음 이 나무입니다. 자, 이게 이제 끝이 이게 이제 좋지 않습니다. 그죠? 어디까지? 예,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 이건 약한 눈. 한 개 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눈, 밑에 눈, 그리고 약한 눈, 공간이 안 되는 거, 이런 거 이제 정리 대상입니다. 됐어요. 자, 이제 밑에서는 속걸 가지부터 먼저 한번 솎아내 보겠습니다. 속걸 가지부터. 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척지는 어떻습니까? 자리가 좋습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자리가 별로 안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쟁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다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SS기 약을 하면 SS기는 이쪽을 지나갑니다. 그죠? 약은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불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홍로는 잎이 크기 때문에 약을 많이 가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90도 정면 방향으로는 좀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는 더더욱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솎을 거면은 저는 뭐 이런 걸 정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와서는 조금 공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중간에 들었는 가지가 돼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뭐 저쪽 가서 판단할게요. 저쪽 가서 정면으로 나가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죠? 가급적 정면입니다. 자, 그럼 위에서부터 다담아서 정리해 볼게요. 정리. 조금 굵지만 나무가 세기 때문에 한번 둘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위에서 굵은 건 조건이 없다고 했지만 밑에서는 굵은 가지가 물론 안 좋습니다만은 우선 정보세성을 통제하는 기능은 밑에서 좀 가져야 됩니다. 속간해도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나 그 다음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굵은 가지가 속까지 나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상부 하부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어디까지를 상부라고 볼 것이냐는 거죠. 상부는 뭡니까? 끝을 꽃으로 두는 위치까지를 상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끝을 꽃으로 무조건. 그럼 여기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여의상은 무조건 상부의 개념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밑에 가지 이거 4개, 5개 요 정도만 하부 가지의 개념이다. 왜냐하면은 제식거리가 1m이기 때문에 제식거리가 상대적으로 넓어지면은 상부 하부에 나누는 점이 위로 올라가겠죠. 2m 정도 된다면은 이 정도 위에까지는 상부고 여기서부터는 척지가 겹겹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나무에 약간의 전정해놔도 그렇게 예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요 부분에 생가지가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요 부분에. 그러니까 이거를 굵다는 이유로 다 솎아내자니 나무 강함을 통제하는 기능을 뭘로 할 거냐는 거죠. 한번 해놓고 다시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끝이 꽃입니다. 그죠? 상부가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약한 놈 되지 않아요. 가지는 전정을 항상 정면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이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는 저는 이게 두 개가 같은 방향입니다. 그죠? 같은 방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상부 가지의 개념이라면은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공간을 열어야 됩니다. 이거는 같은 라인에서는 같이 이렇게 올 때는 위에 가지는 반드시 계단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햇빛 넣는 게 유리하겠죠. 끝을 꽃으로 두겠습니다. 연장지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각이 들려 있고 묶여져 있습니다. 그죠? 자, 같은 굵기라도 굵기가 지금 약해 보이지만 살이 좀 들려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는 좀 강하다고 봐주는 것도 뭐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이게 열간이 얼마인지는 열간이 얼마입니까? 열간 4m면은 좀 더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3.5면은 이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끝이 꽃입니다. 예, 더 이상 나갈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좋은 꽃눈.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 조금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이 척지상에는 결과지 꽃눈만 두면 됩니다. 꽃눈만. 근데 요거는 좀 길었기 때문에 2개를 한번 예외적으로 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세장망추행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맨 하단까지는 이렇게 결과 모지를 둘 수도 있다. 땅에 열매가 닿지 않는 선까지는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맨 하단까지라도 척지상에 결과지를 바로 붙이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결과 모지가 붙으면은 엽수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이 척지상에. 그죠? 그럼 척지상에 모지가 많아지면은 엽수가 많아지면은 이게 빨리 굵을 것이고 이게 굵고 나면은 그 다음은 이게 빨리 굵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간이 굵어지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 가수원에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사과밭에 와보면 이게 나무인가 능쿨인가 능쿨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 주간이 약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 이게 굵어지는 걸 지연시켜야 됩니다. 그 반대로 연식에 비해서 이게 가늘다면은, 예를 들어 이 나무가 10년이 넘었는데 주간이 요 정도 굵다면은, 아, 이 나무는 여태까지 열매를 많이 달아왔구나, 돈을 많이 벌어줬는 나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게 뭐 4년 5년 연식에 비해서 이게 굵다면, 아, 저 나무는 여태까지 돈 못 벌였다, 앞으로도 별로 재미없을 것이다, 고래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 이게 빨리 굵어지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맞춘다는 겁니다. 자, 이 가지는, 자, 나무가 약하면은 지금 입장에서 낮다는 이유로 솎아내도 무방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뭐 이거를 솎았습니다.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솎아내고 다시 이걸 솎는다면은 굉장히 전지가 잘못되는 전쟁이겠죠. 이걸 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두는 거는 나무가 강하기 때문에 두는 거고, 뭐 장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연장지 개념은 이 척지상의 이제 이 꽃눈 수가 이렇게 확보가 되고, 꽃눈이 별로 없네. 뭐 따먹었습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연장지가 강하면은 약한 연장지, 더 강하면은 끝이 꽃눈, 그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약하면은 강한 가지, 서 있는 게 더 강하겠죠. 두 개 중에는 굵기가 이게 굵으니까 이게 더 강하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그래 이 척지는 장내로 서먹을 가지는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판단할 때는 낮게 붙어서 결국은 나갈 뭐 1, 2년 뒤에는, 예, 그래서 끝을 꽃으로 두습니다. 이렇게. 예, 더 이상 발달하는 걸 뭐 막고 싶다는 겁니다. 다음 이겁니다. 같은 방향에서 가서 할게요. 자, 이걸 보겠습니다. 이걸. 자, 여기서는 열매가 이만큼 많아서는 안 됩니다. 이 가지 굵기에서, 그죠? 요렇게 될 겁니다. 두 개만 달아도 요 가지는 뭐 처질 게 할 거고, 그래서 연장지를 두는 게 우선은 아직 갈 방향이 좋지는 않지만 이 두 개를 감당하기에도 절단을 해서 좀 도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쪽 방향에서는 요렇습니다. 저쪽 방향 건너가 볼게요. 그럼 됐습니다. 자, 여기서 결과 부위가 멀거나 또 꽃눈이 약하거나, 꽃눈이 약하다는 거는 늙어서 약할 수 있고, 또 햇빛이 안 들어가서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솎아내겠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꽃눈 상황도 그렇고 탐나는 꽃도 없고 굵다는 거죠. 그늘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그죠? 많이 덮고 있습니다. 밑으로. 자, 여기서는 이렇게 올 겁니다. 한 개만 달아도 됩니다. 자, 여기서도 뭐 이렇게 돌 거예요. 척지상에는 결과지만 두는 거. 이건 됐습니다. 자, 요 척지는 연장지로 하부 가지다. 좀 아직까지 공간이 있어서 연장지로 서겼다면은 한번 절단해서 세력을 도모시킵니다. 아니면은 이게 그냥 둔다면은 끝에 열매를 달고 이렇게 처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또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비교적 바깥에 꽃눈이 두 개 있는데 이것만 해도 약하기 때문에 우선 꽃이 돼서는 필요 없다. 요거도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어쨌든 드리는 말씀은 전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하면서. 예. 그리고 이겁니다. 이거. 이제 날개를 다는데 이 날개에서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결과 모지가 붙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두 개 중에 한 개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두 개 중에 한 개. 지금 어떤 게 좋습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좋죠. 야, 그러면은 이건 뭐 두 개 중에 한 개. 이거 안 됩니다. 여기서는 뭐 돌아 있으니까 이쪽 방향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것도 뭐 그렇게 상황이 좋아 보이